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리플 공식 파트너로 선정. 리플이 세계경제포럼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 세계경제포럼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리플을 인터넷이 정보를 위한 것과 같이 가치를 위해 일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리플이 재무 효율성, 형평성, 포용성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위해 미래 사용 사례를 개발 및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플은 WF 공식 파트너 목록에 등록돼 있다. 세계경제포럼 리플과 함께한다. 연준 뒤에 ISO 20022가 있다. 그리고 스위프트, 그리고 ECB, 그리고 액센추어, 그리고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 기득권, 비자, 마스터, HSBC,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빌더버그, 그리고 로스차일드,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의 연관성,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 초기 투자자죠.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앤 멜린다 계단의 파트너십을 연장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바로 수잔 에티. 더불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력을 보게 되면 야후와 바로 실버레이크, 야후에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있다. 자, 그렇죠? 그러면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뻗어나간다. 실버레이크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가 있다. 글렌 허친스는 나스닥 전 회장이자 CBOE, 그리고 더불어서 연준의 바로 미국 중앙은행의 뉴욕 연은, 거기에 핵심 인물이다. 연준의 실제 핵심 위치는 사실 뉴욕 연은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12개 연방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 중에 바로 최대 주주가 뉴욕 연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기득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게 미래를 읽어나가는 것이다. 리플 ODL, 아랍에미레이트로 확장. 내용을 보게 되면요. 리플의 파트너사인 말레이시아 소재 송금 서비스 업체 트랭글로 공식 테론을 통해 아랍만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리플렛 ODL 솔루션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3일 공식 채널을 통해서 ODL은 서로 다른 법정화폐 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는 국제 송금 서비스이다. 여기서 참고할 게 뭐다? 자, X 커런트가 있고 ODL 있죠? X 래피드. 결국 X 커런트. 자,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을 전산망을 한데 모읍니다. 그쵸? 자, 이것만으로도 현재 스위프트의 송금 속도를 훨씬 나게 발전시킨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건 1단계고요. 2단계로서 ODL로 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 요 부분에 있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 보게 되면 트랑골레의 트위터겠죠?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를 활용하는 리플의 ODL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는 매우 저렴한 결제로 목적지 시장에 사전 자금을 보유할 필요 없이 국경을 넘어 즉시 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 자, 브라질 현지은행과 지난주에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트래블렉스뱅크와 그리고 리플의 트래블렉스뱅크는 리플의 ODL을 도입하는데 브라질 최초의 ODL 도입이다. 남미의 라탐, 그리고 중동의 바로 사우디아 아랍에미레이트, 트랑글러는 사실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왔죠. 리플사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회사다, 어떤 파트너십을 체결한 회사고 중요한 건 인프라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기 볼륨 900%, 전분기 대비 900%라고 하는 거죠. 1년 대비라고 하면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ODL 규모와 인프라는 확장하고 있다. 이게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진짜 더 큰 빠른 속도로 확장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싱가포르 결제업체 포모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ODL 통해 연중 무휴 유로 달러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자, 동남아 지역과 그리고 중동 지역과 남미 지역에 자, ODL 시스템이 깔려 나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주에 몇 번씩, 한 달에 수십 번씩, 1년에 수백 번씩 나오게 되는 우리 리플의 XRP의 확장 소식을 인지하시고요. 본인이 그 부분을 확신하셔야 된다. 트렌글로는 작년 9월 ODL 파일럿을 시작해서 첫 100일간 25만 건 거래를 성사시켰다. 리플은 작년 3월 트렌글로 지분 40%를 인수한 바 있다. 자, 명확하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핀란드 총재, 디지털 유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범유럽 결제 수단 될 것. 자, 핀란드 중앙은행은 유럽 연합이 검토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유로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결제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앙은행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디지털 유로는 대중경제 결제 방안을 선택할 권한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욱 손쉬운 결제를 가능하게 해줄 것. CBDC는 은행 간 거래를 넘어 온라인 쇼핑부터 오프라인 매장 결제에 이르는 이용자 간 P2P 일상 결제의 유용성을 제공할 것. 디지털 유로는 민간 핀테크 솔루션과 함께 범유럽 서비스의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 자, 많이 듣던 말이죠? 바로 리플과 홈페이지에서 언급되었던 말이죠? 자, 리플의 홈페이지예요.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한다. 오늘날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가치를 이동하도록 지원합니다. 경제적 국경이 없는 세상을 위한 획기적인 암호화 솔루션 구축.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리플은 글로벌 금융기관, 기업, 정보 및 개발자가 가치를 이동, 관리 및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죠. 인터넷이 정보를 위한 것과 같이 가치를 위해 일하는 기업이라고 WEF 세계경제포럼은 웹사이트를 통해 리플을 평가했다. 인터넷이 정보를 위한 것과 같이 가치를 위해 일하는 기업이다.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하는 기업이 바로 리플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가 장기간 동행할 수 있느냐, 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국 정부, 광저우 등 도시 내에 대중교통 지불 수단에 디지털 위안화를 추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체 발행 CBDC인 디지털 위안화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대중교통 지불 수단으로 확대했다. 광저우에서는 10개 환승 노선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지원하며 닝보시에서는 125개 지하철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한다. 현재 닝보시 외에도 중국 내 8개 도시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지하철 요금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그려지시죠. 이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가시화가 될 때, 진짜 찐 사용되면서 금융기관에 CBDC가 장착이 되고 꽂힐 때, 그리고 그걸 이동시킬 수 있는 XRP가 바로 금융기관에 꽂히면서 상용화가 될 때,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정말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온다라는 부분을 확신하셔야 돼요. 인도 블록체인 업계, 새로운 컨소시엄 출범, 정부와 소통. 인도 블록체인 업계가 정부 및 규제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컨소시엄, 인도 블록체인 포럼을 출범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절대 리플과 무관하지 않죠. 인도의 블록체인, 리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주도하고 웹3 기술 상용화에 힘쓸 예정이다. 자, 이 세상은 오겠죠. 올 수밖에 없다. 크립토 커런트, 전통 금융업계 스테이블 코인 및 디파이에 투자할 것.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기엄 크립토 커런트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CBDC와 스테이블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존합니다. 실제로. CBDC는 바로 리플이 핵심에 있다. 전 세계에서 각 국가마다 다른 플랫폼에서 CBDC가 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은 카카오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죠. 바로 그라운드X 통해서 카카오의 자회사. 그렇지만 그 CBDC를 연결하는 건 바로 리플의 XRP 원장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됩니다. 즉, 전 세계 회계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CBDC의 거액 결제를 바로 운반시키는 게 리플과 XRP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스텔라, USDC, 그리고
스텔라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나간다. 더불어 제3세계의 바로 아프리카와 신흥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겠죠. 리플과 영역이 따로따로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US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면 달러 우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을 이미 연준 또한 준비하고 있다. 연준이 ISO 20022를 준비하고 있다. 송금 결제, 외환 한전, 더불어 카드, 증권, 무역, 바로 스위프트 이런 통신 규격이 바로 이 5가지 분야로 확대가 되면서 모든 메시지 통신 협정 규격이 단일화됩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바로 리플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부분이죠. 이 ISO 200D2에는 누가 있다? 바로 연준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연준의 핵심은 누구다? 뉴욕 연연이다. 뉴욕 연연의 핵심은 누구다? 바로 글렌 허친스다. 자,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움직임의 글로벌 리더들의 글로벌 기득권의 움직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확률이 60.5%로 전날에 53%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소식이에요. 반면 50bp 0.5% 환율은 전날의 47%에 비해서 39.5%로 낮아졌습니다. 시장이 아리까리 오락가락하고 있다. 자이언트 스텝 밤나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못 받아주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리까리 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과 중국 정부의 부양책 또한 같이 나올 것 같다는 이슈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못 받아주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기준점입니다. 하는 기준금리 0.25% 인상, 사상 첫 4회 연속. 사실 이 이면을 보게 되면은요, 한국은행은 FOMC와 연동될 수밖에 없죠. 외자 유출 문제가 있어요. 국내는 이미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자본시장이 100% 개방되었죠. 그래서 채권이건 주식이건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왔다 갔다 거릴 수밖에 없죠. 혈액이 빠져나가면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OMC가 올리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면 내릴 수밖에 없죠. 내리면은 사실 뭐 우리가 내리고 안 내리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올리면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외자 유출은 첫 번째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수합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우리 통화 정책은 연동될 수밖에 없다. 국제 결제 통화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시장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잭슨홀을 지켜보고 있다. 파월 의장이죠. 뭐라고 얘기할지 파월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연준 위원들과 제가 항상 언급드렸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기준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준은 2008년도 이후에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을 모니터링한다. 박살나게 되면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다. 또는 그 부분을 올라가건 내려가건 그 두 가지 다 주가가 올라가건 또는 그런 자산 가격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가파르게 떨어지건 가파르게 올라가건 두 가지 다 부담스럽다. 이 부분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고용지표, 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다 바라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한다. 그러나 구두사고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포기했다. 인플레 파이터는 2008년도 이전의 세대로 끝난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9%입니다. 기준금리가 몇 프로일까요? 1%, 2%, 3%? 4%라 그래도 마이너스 5%가 넘어갑니다. 즉 이미 인플레를 포기한 지 오래예요. 잡을 수가 없죠. 그것 또한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12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었어요.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단 말이죠. 제가 어제 환율 전쟁과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물건을 팔려고만 해. 그리고 생산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2% 못 맞췄죠.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CL 혁명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에 원유 단가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기술 경쟁력은 계속 개발되면서. 그런데 원유 가격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과 석유의 가격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가스의 가격은 올라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공장이 잠기게 되면서 드디어 12년 동안 물가를 못 올렸던 걸 단숨에 9%까지 올려놓고 물가를 잡겠대요. 물가를 잡는 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말을 기득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미디어에서 하는 말을 필터링하면서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얘네의 판때기를 우리는 그려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언급 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올 상반기 비트코인 거래량 4억 달러. 자, 4억 달러 규모에 육박했다. 그래서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 이런 신흥국가 그리고 남미와 그리고 일부 아세안과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고 통화 가치가 절하가 돼 있고 자국 통화를 수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득권이 약한 국가들에서는 디지털 커런시 즉 디지털 에셋 더불어서 디지털 커런시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CBDC가 얘네는 이미 상용화가 되었으니까 얘네를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즉 은행권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계좌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BDC가 더욱더 상용화되기에 훨씬 더 빠른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프라인에서도 CBDC는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엑스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부분 또한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건 얘네들부터 확장이 되겠지만 진짜 찐은 기득권 국가의 상용화가 될 때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그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준비하는 걸 컨닝해서 모니터링해서 준비하는 거다. 자, 리플의 가격이 470원이에요. 살짝 반등 나왔는데 박스권에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2,937만원. 자, 박스권에 현재 있어요. 이더리움 230만원. 살짝 반등 나왔지만 박스권에 있다. 시장 현재 코인 시장은 현재 크게 시가총액이 박스권에 있습니다. 바로 잭슨홀에서 파월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큰 흐름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지표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거. 뭐다? 바로 달러의 가격이 이 부분이에요. 요 슈팅 나왔던 요 부분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된다. 반대로 원화의 원달러 환율 요 튀었던 부분이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바로 신흥국 통화의 강세, 그리고 주식시장의 강세, 코인시장의 강세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점에 현재 체킹하는 시장 지표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